그래 됐나요? 1분 전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65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나성동 백화점 부지 임시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행복청 그리고 LH공사는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성동 중심 상업지구에 백화점 입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유통업계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백화점 부지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세월 나대지로 방치되어서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또 미관상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논의를 거쳐서 백화점 부지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은 빈터에 광장과 초화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휴식,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행복청 그리고 LH공사는 백화점 부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67,438제곱미터의 백화점 부지에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광장, 초화원,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는 백화점 부지를 개발해서 도시 공간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휴식 교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남쪽 부지는 광장과 초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광장은 행사나 집회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민들의 삶의 중심지로 또 세계 유명 도시를 보면은 대체로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광장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계획에 이미 반영된 백화점 광장 부지와 어바나트리움의 광장 부지를 연결하게 되면 모두 8,584제곱미터 규모가 됩니다. 그런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쯤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보도블록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서로 만나 소통과 교류도 하고 또 문화예술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서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예술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새로 시장을 열도록 하는 등 시민 참여와 또 소통 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화원은 3713제곱미터 규모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품종을 꽃을 심는 등 시민과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봄이면은 제일 먼저 메밀꽃을 파종을 하게 되면은 6월부터 7월까지는 시민들에게 순백의 메밀꽃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노란 코스모스를 심어서 9월, 10월에는 또 코스모스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항 곳곳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 여러 곳에 진출입로를 만들겠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수쿠령 그리고 억새 등의 초본 식물을 심어서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정의자를 배치하는 한편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화점 북쪽 부지는 임시 주차장을 넓히고 또 주차 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쪽 부지 전체를 깔끔하게 재정비하면은 약 10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하원, 광장, 산책로 등의 조성은 LH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는 우리 시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백화점 부지 활용은 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백화점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나성동 중심 상업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복청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중소상공업계하고 자영업계가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를 활용해서 중심 상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세종시 전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외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우리 시는 바로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2달 동안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스케이트장과 설계장은 물론이고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미니 컬링장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실내외 키즈파크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 스케이트장 둘레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겨울밤 빛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장식에서는 버블쇼와 피겨 꿈나무들의 발라슈 등을 진행하고 개장일부터 이틀간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한 결과 시민과 언론의 호응이 또 좋았고 또 우리 시에 또 마땅한 겨울철 놀이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올해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요금은 회당 2,000원인데 우리 세종 시민과 동주시와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또 건강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질문 중 2건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범지기마을 3단지 하자처리 도움 요청과 1번 국도내 조치원 전이구간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공동주택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중인 시민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된 지 4년이 채 안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시공 당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자 처리 기간이 지났다고 그 이전에 요청한 하자 처리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부디 시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신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세종시에는 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일본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조치원 전이 구간에는 가로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산지가 많은 북부 지역을 야간에 운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일본 국도 조치원 전이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2개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공동주택 하자 처리와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이제 시공사가 하자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에게 하자 접수 처리 현황과 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고, 시공사에서는 내일까지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자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법적 처리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가 또 주도해서 주민과 관리사무소, 또 시공사가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 처리가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외에도 우리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은 새로운 집에 처음 입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그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하자 처리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듣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목포에서부터 신호주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우리 시를 남북으로 이렇게 종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인데, 이 지침에 따르면은 이제 주변의 빛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도로 교통량들을 봐서 하루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 한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르면은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위에서 조치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또 가로등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국도 1호선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안전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나들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김 기자님, 김지영 기자님. 예, 경총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백화점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이고, 향후에 백화점이 들어오면은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 유치가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백화점 유치를 위해서 몇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백화점 부지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설계하고 시공 준비하는 기간이 대체로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3년 정도는 이 공간이 좀 비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을 이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계획이고요. 백화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들과 접촉을 다 해봤는데 대체로는 백화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시기와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 좀 입주가 좀 더 이루어진 후 상권이 좀 더 활성화한 후에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보면은 한 거의 7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의 그 상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규모가 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통업계 상황이 온라인 그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이 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점도 그 백화점 업계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행복청에서 지금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좀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행복청, LH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백화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병건 기자님, 마이크 좀 주시죠. 질문이 겹쳐서. 예, 그러시. 예, 이승동 기자님. 그 백화점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익성 발생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백화점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용도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또 지금 50층 규모로 지어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용적률을 좀 낮춰가지고 예. 소규모로 좀 규모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 뭐 물론 뭐 시장님께서 뭐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실 건 아니고 의중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이대로 추진돼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좀 추도를 해야 되느냐 뭐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세 네이버 J센터 관련해서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네이버 측하고 예. 지금 이제 뭐 위닝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월말쯤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세수 법인세 문제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인력, 뭐 고용,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시가 좀 빼올 거를 좀 최대하로 이제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LH인데 한 예. 20억 정도, 160억인가요? 하여튼 내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한 200억 정도도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데요. 예. 그 전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올 거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들을 좀 주는지 그거 좀 여쭤봐요. 우선 그 백화점 그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이 전통적으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와서 뭐 한나절 뭐 하루 이렇게 즐기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 수요에 맞춰서 규모를 좀 더 줄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우선 할 일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기적으로 그 네이버 측에서 원하는 시기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저런 뭐 애로사항들 또 협조 요청해온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LH공사 또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이런 데서 협력을 해줘야 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내에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당연히 연내에 그 협의는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행 이제 법령 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이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보다는 우선 급한 것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하고 백화점 시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저는 뭐 이렇게 시장님 보셨을 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복합 용도의 유통 시설이 가능하게끔 해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좀 낮추는 거. 그거는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세상의 박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백화점 용적률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백화점 측하고 많이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 마케팅팀에서는 그쪽 마케팅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백화점 자체가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컨벤션화 그리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백화점도 마케팅 전략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되기가 대학 강사되기보다 어렵거든요. 지금 기준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벤션화라든가 그리고 호텔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건 숙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행해지는 뭐 기획 행사라든가 그 음식도 그렇죠. 여름 기획 음식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썸머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졌는데도 들어오시는 팀들이 없던 건지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다가서셨었는지 그게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제 현재는 한 거의 7만 제곱미터 가까운 부지에 한꺼번에 대규모의 백화점을 짓는 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백화점 업계에서도 이 정도로 큰 대규모 판매 시설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함께 갖춰져 있는 복합 컴플렉스 몰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게 이제 백화점 업계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건축 관련 각종 규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백화점 업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뭐 이런 쪽으로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개하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세력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세종시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교통부나 시설관리인가 문화재단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신동학국장 같은 경우 문화체육국장도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갔는데 한 2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설교통부 이제 강성규 실장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 시설관리분과 이사장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원래 추진하다가 타당성 검토해서 부적격 처리가 돼서 됐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이사장 요번에 선출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과 어떤 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산하기관장들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연임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대체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연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 A등급 이렇게 맞으면은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신설기관들은 A등급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새로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모를 할 때 물론 좀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다시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플라이 하는 것은 좀 연임의 경우하고는 좀 달리 본인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이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자 중에서 마침 우리 이제 강성규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기술직 공직자로 일을 하셨고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어쨌든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선정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직자 취업 관련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밟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이제 직접 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은 조천 서북부 지역 서북부 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합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게 맞다 싶어서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또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또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산하기관의 그 도시개발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적합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답변이 된 건가요? 인사들이 정년을 안 채우고 1년도 안 채우고 자꾸만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정년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강성규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하던 일하고 또 연관도 있고 또 산하기관장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먼저 퇴직을 하고 신동학 국장님 같은 경우 신동학 국장도 그동안에 해오던 일이 문화예술 체육 관련되는 일들을 해갖고 마침 그 사무처장 자리가 비고 그래서 본인이 또 희망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내부 승진하기에는 좀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우리 그 분야 전문가 원래 이제 신동학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래 일을 하셨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이라 하는 데는 적임자라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임 기자님. 예, 우태인 뉴스 이원설 기자입니다. 저는 그 초하원 광장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LH에서 세종시 정책을 할 때 LH에서 각 나무라든가 이런 조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보니까 LH에서 조성한 나무는 그 태풍에 약해서 수백 그루가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태풍이 바람이 약간 불어도 목이 딱 부러져 갖고 넘어지는 이런 현상을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영상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안 돼서 태풍이 약하다는 얘기죠. 즉 나무를 심었을 때 삼갈래로 받침을 매거든요. 그것이 꽉 조이다 보니까 3년, 2년, 5년이 되더라도 건들지를 않으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그 상위는 커지고 밑에는 가늘어지니까 떡 부러지는 거죠. 즉, 이 백화점 그 공간에 LH에서 유지관리보다는 심어서 나방쳐서 준다 하면 세종시의 주변에 있는 나무가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뻔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변에 보면요, 올해죠, 햇물나비 그 나방이 전부 다 갉아먹어서 나무가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통보해서 그 방역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심었을 때 좋은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간단한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수종 선택이 적정했는가, 그 다음에 식재 방법이 적정했는가, 이후에는 또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 선택과 식재를 한 LH공사, 그리고 이제 아직은 유지 관리를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정 기간 지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인수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유지 관리 측면에서 또 LH나 우리 시에서 또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수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수종도 이제 2005년도, 6년도 그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종 자체도 적절치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협의해서 수종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우리 시 기후나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좀 바꾸기로 했고요. 또 식재 방법도 보니까는 뿌리 부분을 싼 그 물질들, 끈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든지, 토양이 나무가 그 자라기에 적절하지 않은 토양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해서 좀 바꿔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복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체 조사에서 좀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앞으로 또 식재할 부분에 대해서도 수종이라든지 식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이제 가로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토목집들이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나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 산림공원과에도 새로 충원을 해서 가로수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해충 발생 시에 아마 우리 시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임원선 기자님께서 먼저 발견을 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은 이제 해충 구제를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발견해서 좀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신 임 기자님께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신 이명우 기자님 먼저 하시죠. 시장님, 아까 그 시군시답 관련해서요, 아파트 하자 책임 보수 기간 관련해서 아파트 하자 책임 보수 기간이 공사별로 각각 다른데 아까 보니까 4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니까 아파트 골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5년이라고 하는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감 공사나 아니면 뭐 공동부 공사나 이런 외장 공사 조정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 업자가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 동안 하자 고수가 아파트 비용에 포함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자가 그렇게 다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설사가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서 뭐 법적인 책임 이외에 건설사가 이제 입주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시공하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될 하자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 책임 그런 책임마저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자가 초기 단계에는 대개 이제 분양받은 피분양자가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자를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 처리 기간 내에 신고는 됐는데 그 신고됐는데 신고 이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 처리 기간이 끝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자 처리 기간 끝났으니까 우리는 뭐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자 신고가 이제 미리 된 것에 대해서는 또 건설회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법적인 측면만 봐가지고 이게 법적 분쟁 처리, 소송이라든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협조를 구하고 또 건설회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법적인 부분만 딱 정확히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공사로서 추가적인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인 하자 처리 노력을 해주는 것은 또 그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협조를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뤄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칫 세종시가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면 시공사가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면 말 그대로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이전에 발생해서 신고했던 부분들은 기간 내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법적인 추가적인 부분도 6개월간은 전세 연장이 되잖아요. 우리 행정이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정도 그 정도에만 그쳐서 충분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협조를 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협조를 구하고 또 상대 측에서 그 협조에 응해 주면은 그거는 뭐 바람직한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희택 기자님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다른 주제에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백화점 부지 관련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질문도 나왔었지만 또 미래 비전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내년 2월에 그 발표되는 기능 조정 연구 용역에 뭐 어떤 그 복합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뭐 층수를 조정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용역에
지금 이제 그 유흥주점 양성화라는 부분이 또 상권에서 좀 화두인데, 일반 음식점에서 그 유흥주점 형태의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서 나성동 중심상업용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담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는요. 두 번째는 그 세종시에서 이제 10월에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그런 그 협의를 국토부랑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투기 해제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거고, 그리고 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멈춰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연관지어서 그 청와대가 이제 고위공직 장차관급에 대한 다주택자를 이제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을 하자는 원칙을 좀 공표를 하셨고,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뒤이어서 장차관에서 고위공직자까지 이런 원칙을 좀 확산해야 된다는 좀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게 꼭 굳이 중앙부처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는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도 내년 3월에 특별공급이 종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백화점 그 부지의 복합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부분하고, 뭐 층수 이런 부분, 또 유흥주점 양성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유흥주점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주점에서 가능한 업태를 벌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이다. 현행 관계 법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투기지역 해제를 저희가 교통부에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 쭉 통계로 보면은 투기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당연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후 제가 그때 이제 통계로 제시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 요청을 했었던 것인데, 그 후 상황, 이제 10월, 11월 또 최근 상황 또 이제 실제로 그 중앙부처에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그 후 상황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검토 요청을 했지만 그 후에 투기지역 해제라든지 또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포함해서 우리 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주택 해소 노력은 뭐 장차관들이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뭐 그런 얘기고, 뭐 우리 시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이 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뭐 부시장님들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뭐 그런 노력을 함께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함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혜 기자님.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통공사도 이제 새 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대표와 본부장들이 계속 그 세종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로 된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이제 세종시 공사공단 그 임명 그 공모 기준을 보면은 전문 경영인이나 기업인 출신들에게 문이 좁다는 그 인식을 지울 수 없는데요. 전국 공사공단이 공모 기준을 이제 상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등기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국내 100대 기업을 보면은 기업 임원 중에 이제 등기 임원이 4%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현실의 벽을 말하면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도 2016년이 돼서야 등기 임원이 됐거든요. 세종시가 이제 산하기관장 인재난을 호소하면서 실제 민간 전문가나 경영인 출신들에 대해 등기 임원으로 한정해서 개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기 임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장과 본부장을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교통공사가 상당히 일이 어려운 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렵게 그때도 이제 사장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도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도 2차례나 공모를 했지만 한 분밖에 응하지를 않아서 그분이 또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아마 임명 여부를 결정을 곧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 전문 경영인들을 훌륭한 분들을 모시면 좋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우가 우선 괜찮아야 될 텐데 우리 시 산하기관장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을 대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간 그 전문 경영인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별로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게 보수를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높게 하거나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뭐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전문성도 갖추고 또 경영 능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공동마인드도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은 뭐 시 공무원들도 좀 공동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공직자들 중에서도 한 30-40년 정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 분들은 되게 민간 전문 경영인들하고 되게 경쟁을 해도 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우리 강성규 국장 같은 분은 공공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뭐 기술 분야 전문성도 굉장히 있는 분이고 또 공직 생활도 뭐 성실하게 잘 해오신 분이라서 물론 이제 공모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모에 응했더라면은 또 모르는데 그런 분이 뭐 마침 뭐 적정한 분이 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최대열 기자하고 이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안 좀 할게요. 저희 스케이트장 이 앞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안전관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걸 행사로 발주해서 안전관리를 세세하게 지도할 수 없다는 게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붕 위에 경사진 지붕 위에 안전벨트 안 매고 안전모드 안 쓰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결속된 반생을 꺼내내면 되게 날카로워요. 그게 인도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용접 잔디 건조된 상태에서 건조된 잔디 위에서 그냥 물도 한 통 소화기도 하나 없이 용접하고
어제는 가서 보니까 그 자동 톱날에 커버를 씌우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그건데 커버도 없이 공무원 입회 하에 공무원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산림공원과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운영 주체를 좀 내년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예, 안전관리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챙겨보겠고요. 우리 이제 시청 광장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슨 일시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곳은 원래 계획에 따르면은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매년 임시 시설로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규 국장님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세종광수 이병규입니다. 방금 질문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저 LH 쪽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내내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고행교도 21년 하반기면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주차장이 그 건설이 되면 그 위에다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 스케이트장을 하신다는 얘기인지요? 아니면은 스케이트장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건지? 공원 계획은 앞으로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잔디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이 잔디 이 광장을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특히 아이들이 좀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을 좀 공원 시설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공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원 계획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늘 나온 말씀도 좀 고려해서 공원 계획을 앞으로 좀 수립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계획은 나중에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수립되면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 고행교 개통 되기 전에 완공을 하실 일정인가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좀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지하 주차장 만드는 시기가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네.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 하나 왔는데요. 예. 우리 세종시 종합운동장, 종합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와 행복청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좀 해주네요. 상세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대변인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